이 장 내용은 고급 언어의 변천, 음, 역사적으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 90년대 현재까지 이 언어들이 고급 언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자, 디지털 컴퓨터 이전의 언어는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 얘기죠. 바빌로니아 근처 메소포타미아에서 찰흙판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한 거죠. 우리 컴퓨터가 계산기였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육식진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대수 방정식을 해결하는 이런 이것이 프로스트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고 음수 영 개념이 없었다고 하네요. 알고리즘을 반복 작성하는 이런 특징이 있긴 한데요. 또 이제 BC 300년에 유클리드는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반복 개념도 있었고 그게 이제 디지털 컴퓨터 이전 시대고요. 또 이 완벽한 컴퓨터는 아니지만 기계식 컴퓨터가 1790년대, 1800년대에 있었는데 이 찰스 베비지라는 수학자가 디퍼런스 엔진을 만들었어요. 디퍼런스 엔진은 미분 계산하는 거거든요. 미적분 계산. 미적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걸 기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계식으로 요즘처럼 전자부품, 램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자부품이 아니라 기계식으로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그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시도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의 엔진 이름을 디퍼런스 엔진이라고 하고 애널리틱 엔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애널리틱 엔진은 현재의 그 컴퓨터하고 매우 유사해요. 구조가 매우 유사해요. 단지 기계식이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기계식이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완성은 힘들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기계식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베비지라는 사람은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프로그래밍은 에이다 아우구스타라고 하는 이 여자 프로그래머인데요. 이 에이다를 최초의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에이다는 시인 바이런의 친딸이고요. 아주 천재적인 머리로 이렇게 코딩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이제 1900년대에 들어서서 디지털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하드웨어 환경에서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쭈제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플랑칼쿨이라고 하는 언어를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 언어는 실제 구현되진 않았고 박사 논문으로 역사에 남는 그런 언어가 되겠고요. 튜링 머신이나 처치의 람다 캘큘러스 이것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30년대, 40년대에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역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고급 언어를 컴퓨터에서 구현하고 코딩을 하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초중반이 되겠는데요. 여기 연도가 쭉 쓰여 있죠. 57년, 58년 이때 포트란 1, 2가 등장을 처음 했었고요. IBM 회사에서 개발한 최초의 고급 언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은 초기의 고급 언어라고 해요. 초기의 고급 언어고요. 60년대에 이르러서 포트란 4가 매우 파퓰러하게 사용됐었어요. 포트란 1, 2는 그렇게 파퓰러하게까지 사용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단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급 언어가 실제로 많이 범용으로 사용된 것은 60년대에 들어서 포트란 4가 되겠고요. 이 포트란 4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포트란 77, 포트란 90 이렇게 발전을 해온 그런 과학계산용으로 대표적인 언어가 되겠네요. 50년대 말에 이제 이 과학계산용에서 좀 벗어나서 범용 언어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알골인데요. 58년도에 알골 58, 60년도에 알골 60. 그래서 알골 60이 이제 고급 언어 역사에 있어서 매우 큰 획기적인 그런 언어인데요. 이걸 음악의 어머니 누군가요? 음악의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요. 모차르트 바 그런 것처럼 고급 언어의 어머니 그러면 알골 60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골 60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개발된 언어들은 이 알골 60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영향받는 그 언어들 간의 관계를 화살표로 도시를 한 건데 알골 60에서 뭐 알골 W, 파스칼, 모듈라 뭐 이런 계열이 있고요. 파스칼에서 유클리드 에이다 계열도 있고요. 여기서 시뮬라를 통해서 이렇게 FL 이쪽이 이제 스몰톡 이 부분 스몰톡, C++, 뭐 이런 쪽이 이제 객체 지향 개념에 영향을 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같은 시기에 50년대 말 같은 시기에 APL 뭐 코볼이라는 상업용 언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상업용 코볼이라는 언어는 PL1에 영향을 줬고 PL1은 뭐 알골부터도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요. 네. 이런 또 뭐 CPL이라는 언어는 이제 C 언어 때문에 CPL의 원조가 되는 거거든요. CPL이 BCPL로 발전하고 그 언어가 B, 뭐 C라는 언어로 이렇게 발전해온 과정을 보실 수 있어요. C 언어가 다시 C++, 뭐 자바로 이렇게 C 패밀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지요. 그 리스비라는 언어, 함수형 언어는 이제 ML, 뭐 미란다, 스킴, 뭐 커먼 리스브로 발전하고요. 스노블러이라는 언어도 있었는데 스트링 처리에 매우 막강한 그런 언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계통도는 역사적으로 50년대 말부터 실제 이제 고급 언어들이 어떻게 그 서로 영향을 주고 발전을 해왔는지 이런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언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50년대에는 기계어 어셈블리어들이 주로 사용됐었어요. 초반에. 그리고 중반에 이르러서 포트란 1, 2가 등장을 했었고요. 포트란 2, 4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이게 이제 고급 언어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배열이라든지 반복 구조, 반복문, if문, 조건문, do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언어에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언어가 이제 포트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0년대 후반에 그 코볼하고 알골 58은 초기고 그다음 알골 60이 훨씬 유명하다고 했었죠. 네. 코볼과 알골 60, 리습, APL 이런 언어들이 이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등장을 했고요. 이 코볼은 미 국방성에서 그레이서 호퍼라는 연구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이런 설계 목적을 가지고 개발한 언어고요. 이 언어에서 레코드 구조, 스트럭처 타입 있죠? 스트럭처 타입, 구조체 타입이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이 언어는 이제 자료 구조와 실행 파트, 즉 데이터 선언하는 부분하고 코드 세그멘트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 언어가 되겠고요. 상업용 언어. 알골 60은 조금 전에도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요즘 고급 언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이 알골 60에서 탄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 포맷, 입출력 프리 포맷, 구조화된 명령문, if, else, if, else, if, else라든지, 뭐 스위치문이라든지, begin and block, 그 복문이라든지, 변수의 타입 선언이라든지, recursion이라든지, 매개 변수 전달 기법이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이라든지 스택 기반으로 실행을 하는 그런 액티베이션 레코드라든지 어떤 스택 기반으로 실행하는 함수 콜 형태로 해서 함수 콜을 하게 되면 메인 메모리, 런타임 스택에서 메모리를 할당해서 실행하는 이런 개념들이 알골 60에서 도입되었었고요. 언어의 신텍스 관점에서 본다면 BNF라는 언어 신텍스 기술 방법이 처음 도입된 그런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언어가 되겠네요. 알골 60. 다음에 이제 리스트이라는 언어는 리스트 프로세싱, 인공지능을 위해서 개발됐다고 했었죠. MIT 메카시 교수가 설계를 했었고요. 자료 구조가 딱 한 가지예요. S expression이라고 하는 S expression은 리스트 자료 구조랑 유사해요. 바이너리 트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언어는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했고요. 리커전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50년대까지 몇몇 언어, 대표적인 게 포트란,
그다음에 코볼, 알골, 리스 이런 대표적인 몇 개 언어들이 있었는데 60년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급 언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수가 없고요. 이 각각의 이제 이 벽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탑을 구성하기 위해서 벽돌들을 쌓아서 이렇게 탑을 만들잖아요. 이 각 벽돌 하나가 언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언어들을 이렇게 벽돌 하나로 했더니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 바벨탑처럼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60년대에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베이직이라는 언어도 보이고요. 또 어떤 게 보이나요? 여기 알골도 보이네요. APL이라는 언어도 보이고 비교적 친숙한 언어들, 뭐 SQL도 있고 Similar라는 언어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등장을 하던 시기가 60년대 춘추 전국 시대였었죠.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너무나 많은 언어들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설계 원리에 따라서 개발되다 보니까 언어 개수가 너무 많아서 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자. 그런 관점에서 개발된 언어가 IBM에서 PL1이라고 하는 언어를 개발해서 대표적인 언어, 포트란, 커벌, 알골, 60이라는 점을 모두 수용해서 한 개의 언어로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였고 여기에 추가로 새로운 개념들이 추가됐는데 concurrency, 병행성, 기억 장소 allocation, memory allocation, exception handling, 예외 처리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모든 언어를 통일하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서 컴파일러를 번역기라고 하죠. 컴파일러 만들기가 너무 힘들고 컴파일 할 때도 컴파일 효율이 저하되고 실행을 해도 실행 속도가 너무 많이 걸리고 배우기도 어렵고 뭐 이런 그런 문제 때문에 원래 모든 언어들은 좋은 기능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나의 언어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그 당시에는 매우 주목받았었지만 실제 성공은 못했죠. 이와 유사한 언어가 하나 더 있는데 미 국방성에서는 에이다라는 언어가 있기도 했었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PL1이라는 언어로 하나를 통일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학문을 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알골 60을 발전시켜서 알골 68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알골 68은 알골 60의 여러 가지 기능에다가 다른 언어들의 여러 기능들을 추가하고 그래서 표현력이 좋고 일관성된 구조를 갖는 이런 더 심플하면서 파워풀한 이런 언어로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언어가 알골 68이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직교성을 강조하고 디자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실행 환경이 우수하고 이런 관점에서 설계가 됐는데 컴파일러를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이 될 텐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컴파일러 구현하기가 그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범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 외에도 그 무렵에 60년대 말에 스노볼, 시뮬라 67, 베이직이라는 언어들이 등장을 했었고요. 스노볼은 최초의 문자열 처리에 매우 적합하고 패턴 매칭 기능이 다양한 이런 특징이 있는 언어였고요. 시뮬라 67은 객체지향 언어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언어고요. 시뮬라 67은 뭐 시뮬라 1하고 알골 60을 합해 놓은 그런 언어라고 보는데요. 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여기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미사일 뭐 전쟁을 가상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전쟁 관련된 게 시뮬레이션이 많은데 미사일이 크고 작고 뭐 여러 가지 뭐 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려다 보니까 각 뭐 미사일들 이 무기들이 같으면서 다른 다양한 그 무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클래스로 정의를 해서 베이스 클래스, 드라이브드 클래스 형태 그런 개념으로 디자인되었던 언어죠. 그게 발전돼서 객체지형 언어가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이제 주로 교육용으로 등장했던 언어인데요. 다음은 이제 70년대의 언어들의 특징을 볼게요. 70년대에는 60년대에 너무 많고 다양한 기능들 때문에 너무 복잡해져서 이게 그게 아니야.
결국 다시 간결성을 추구하게 돼요. 간결. 언어가 간결해야지 너무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하면은 이 개발자들이 좀 힘들어요. 배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70년대 간결성, 추상화 등을 중심으로 이제 언어들이 등장한 그런 언어들의 대표적인 게 파스칼 71년도, C 언어 72년이 되겠네요. 파스칼은 이제 매우 너무 간결해져서 주로 이제 교육용으로 사용하다가 실제로 이제 개발에 사용하기는 조금 단점이 많은 그런 언어여서 요즘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C 언어도 간결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과는 다른 관점에서 간결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C 언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주로 이제 C 언어가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코딩하기 어렵고 뭐 에러 발생이 많아서 디버깅하기 어렵고 이런 관점이고요. 언어 자체로 본다면 매우 간결한 언어예요. 타입도 간결하고요. 그래서 인투차 플로우 뭐 정수형 문자형이나 16비트 정수, 쇼트 타입, 롱 타입 이런 타입들 사실상 하나의 타입인 거죠. 그래서 문자 타입도 정수형으로 구현하고 등등 이렇게 간결한 언어이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한 운영체제 등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적합한 언어였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가 대표적으로 70년대의 간결성과 추상화를 추구한 그런 언어가 되겠네요. 80년대는 이제 또 조금 다른 유형의 통합과 새로운 방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언어들이 등장하는데 에이다라는 언어가 등장을 했고 리스크로 출발했던 함수형 언어가 스킴 ML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논리형 언어 프롤로그가 등장을 하고요. 객체지향 언어가 등장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에이다는 미 국방성에서 PL1의 견주는 아직 너무 복잡해서 그런 점이 있고요. 이 에이다에서는 패키지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또 태스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미 국방성에서는 이 우주 스페이스 셔틀 쏘아 올리는데 수십만 라인, 수백만 라인의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매우 큰 규모를 작성할 때 그때 적합한 언어로서 에이다라고 하는 언어를 설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대의 유사한 관점에서 모듈러 2라는 언어도 있었는데요. 모듈러 2도 이제 대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적합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함수보다 더 큰 개념이 클래스죠. 클래스보다 더 큰 개념이 패키지죠. 이렇게 유닛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기서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듈 클래스를 유닛이라고 하는데 모듈 클래스는 여러 개의 함수 플러스 자료 구조 이런 형태를 중심으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등장한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80년대 스킴이나 리스 이런 쪽은 이제 함수형 언어 쪽이고요. 인공지능 중심. 네. 또 이제 그 외에도 프롤로그라든지 스몰톡 객체지향 언어, 객체지향 언어의 최초라고 볼 수 있는 스몰톡이고요. C++이 C 언어를 확장해서 객체지향 언어로 만들어졌고요. 네, 에펠탑의 FL은 파스칼이 가까우면서 일관성의 객체지향 언어, 즉 80년대에는 이렇게 논리형 언어, 객체지향 언어, 함수형 언어가 등장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년대에는 이제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이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유형의 언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HTML, Java, JavaScript, PHP, ASP 등등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웹 서버 프로그램을 위해서 Java가 등장을 했고요. 그런 시기가 90년대가 되겠네요. Java의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리용 클래스, 포인터를 없앴고요. 논리형 기능이 약간 들어갔고요. 상속 개념이 있고요. 동시성 스레드 개념이 있죠. 그다음에 묵시적 타입캐스팅 등등 특징이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세대로 구분한다면 1세대, 2세대, 5세대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1세대를 어셈블리어라고 하고 2세대를 포트란 중심의 비구조형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3세대 언어가 이제 알골 60 이후의 구조적인 언어가 되겠고요. 4세대, 5세대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언어들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C#하고 마크업 언어가 등장을 했고요. 네, JSP도 등장을 하고요. 네, 4세대 언어는 그냥 스킵을 할게요. 4세대 언어는 뭐냐면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의 관점에서 이런저런 기능이 들어간, 즉 여러분들이 비주얼 C++ 이라든지 이렇게 통합 환경에서 에디터도 포함되고 디버거도 포함되어서 프로파일러도 있고 이렇게 디버깅이 편한, 프로그램 개발이 편한 이런 부수적인 기능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PI 부분, 여러분들 그래픽 인터페이스 부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API 부분들이 보완된 이런 언어들이 4세대가 되겠어요. 요즘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한때 파워빌더가 많이 사용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비주얼 베이직, 파워빌더 이런 것들이 비주얼한 입출력, 그래픽 창을 만들어서 입력받고 이런 ID 패스워드 넣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4세대 언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언어를 이제 명세 언어, 스페시피케이션 랭귀지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4세대 언어 특징이고요. 자,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함수 단위로 생각한다면 그 전에 수백만 개의 함수들이 이미 작성이 되었겠죠. 그럼 내가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면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가 작성했던 함수들을 가져다가 끼워 맞추기만 하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우 많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거 재사용을 못하고 버리고 다시 또 새롭게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위기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분량이 그러니까 라인 수가 너무 많아져서 어느 한 곳에 에러가 있는데 디버깅을 하려면 그 디버깅 위치를 찾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내 전 개발자가 개발했던 소스 코드를 내가 받아서 기능을 확장하고 보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을 찾아가서 어느 부분의 기능을 수정해서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속에 우리가 개발자들이 파묻혀서 헤매는 이런 상황을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했었고, 이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급 언어가 대규모 대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편리한 이런 언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부터 객체 지형 설계를 하고 객체 지형 언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이런 방향이 이제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그래밍 언어, 고급 언어에 대한 그 역사, 변화 과정들을 쭉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